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도 존리 대표의 어떤 이분의 인터뷰 그리고 책 내용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최고의 주식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몇 달 전에도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책에도 보면 한국 시장이 너무너무 괜찮은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존리 대표님이 미국에서 2014년인가 이제까지 활동하시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메리츠 자산운용사의 이제 대표가 되셨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한국이 너무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신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리 대표는 왜 한국이 최고의 주식 시장이라고 했을까? 자, 우선 기업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그리고 창업가들이 월급장이로서는 도저히 벌 수 없는 큰 돈을 벌게 되면 사회 전반 시스템 자체가 점점 더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유추를 해 보자면, 우리 국내 주식에서 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창업한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못한 거죠. 몇몇 특별한 아이템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 시장에 더 뛰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 시스템도 사실 좀 제대로 자리 잡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돼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가가 돼야 한다. 사교육비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 부모의 노후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자를 해서 자녀의 미래도 보장하고 부모의 노후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 존리 대표님 늘 강의 때 하셨던 이야기이죠. 사교육비 대신에 차라리 그 아이를 위해서 주식을 사줘라. 제가 또 자주 보는 채널 중에 그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거기에서도 이영주 대표님 본인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아이한테 이제 학원비를 주고 뭐 국영수를 이제 배웠다고 가정을 하면 뭐 그 100점을 맞아올 수 있는지, 만약에 100점을 못 맞는다면 이 아이는 공부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명 스카이잖아요. 서울연고대에 나오지 않는 이상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연고대 같은 데를 나오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공부로서 승부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적다. 그렇다면 그 사교육비를 어, 투자를 해서 차라리 그 뭐 결혼할 즈음에 그냥 수억 원의 돈을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걸로 사업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저희 부부도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고 공감을 좀 했어요. 저희 부부도. 그래서 아이한테 쓰는 교육비를 최소로 해서 쓰고, 어 지금 아이가 뭐 아직 7살이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좀 가져가고 있는 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한국이 최고의 주식 시장인가라고 한번 인터뷰 내용 정리를 해 볼게요. 현재 한국은 이런 분위기죠.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주식을 도박이라고 여긴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이제 한국의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식에 전부 제대로 이제 뛰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퇴직연금, 여기에 주식 비중이
전 세계의 꼴찌 수준이랍니다. 2에서 3% 정도.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연금을 그 이렇게 주식 같은 뭐 ETF든 주식이든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 30년 회사에서만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퇴직할 즈음에 100만 달러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뭐 12, 3억쯤 될까요? 아무튼 100만 장자들이 미국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젊어서부터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거를 그냥 묻어둔 거죠, 계속. 어차피 뭐 연금으로, 퇴직연금으로 쓸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 굴러져서 최근 또 미국 10년 얼마나 또 시장이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1억 넣어둔 게 뭐 10억, 20억 이렇게 쭉쭉 성장한 거죠. 그런데 현재 이제 대한민국은 퇴직연금 여기에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하는 비중이 너무 작죠.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아서 연금저축 그 계좌에 이제 뭐 그 뭐죠? 주식으로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아직 열리지를 않았어요. 시작도 안 된 거죠. 앞으로 퇴직연금 시대가 500조, 1000조 이제 이런 시대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노후 준비할 때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너도 나도 퇴직연금 준비할 때 주식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나올 어떤 기회가 되는 거고 생태계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로 인해서. 자, 한국은 지금 굉장한 경제 대국이죠. 지금 뭐 GDP 대비로만 해도 뭐 세계 뭐 12위, 뭐 11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군사력 같은 경우에 뭐 세계 6위 뭐 이렇습니다. 굉장한 대국이에요. 그런데 금융만큼은 후진국이다라고 존리 대표는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동산에만 투자를 해왔죠. 금융 쪽 투자가 매우 약한 게 사실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 그 경제적인 파워가 있는데 금융 시장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이제 선진국에 먼저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이 GDP가 3만 천 뭐 몇백 원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3만 8천 원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 4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보다는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금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융 문맹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금융 문맹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영국이 금융 강국이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니래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업이 못 나오고 있다. 왜냐? 금융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시아 쪽은 어떤가? 한국, 홍콩, 싱가포르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국과 싱가포르이 최고의 주식시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금융강국이지만 작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금융이 먹고 살 길이다.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존니 대표님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에 한국이 경제 규모도 크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가 이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도 주식 얘기를 하고 초등학생조차도 주식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제 딸아이도 이제 7살이지만 딸 아이 이름 앞으로 주식 계좌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용돈 받으면 다 주식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딸아이가 나 내 돈 모아놓은 거 그 돈 좀 달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그거 지금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응? 은행에 있는 게 아니다. 주식에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작년에도 17%인가 올랐다. 너 돈이 계속 많이 불어나면 너 나중에 대학 가거나 성인 되면 그때는 뭐 1억 원 이상 이런 큰 돈이 돼 있을 거니까 마음껏 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면 아이하고도 아직 뭐 얼마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아,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면 이제 역동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창의성을 더 키우게 되고, 또 존리 대표님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전망이 좋다라고 말한 분들은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기를 바라더라고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하는 이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걸 좀 깨고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 주변에도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 많지만 지금 다 뭐 하고 있냐면 월급장이로 살고 있어요. 다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월급쟁이의 그 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도 이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모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뭐 경찰하는 친구, 중소기업에서 임원하고 있는 친구, 교사하는 친구, 또 삼성 다니는 친구,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 잘했던 친구들도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대한민국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주식 시장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존리 대표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 결정적으로 또 어떤 또 잠재성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처럼 다이나믹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하다는 것. 전 세계가 종교 문제도 있고 테러도 발생하고 미국도 범죄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투자하기가 좋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금융 인프라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어요. 정말 통일이 된다면 금상첨화다. 왜냐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대한민국이 존리 대표는 왜 한국이 최고의 주식 시장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책에서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제가 꾸며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여기에 좀 힘입어서 지금 뭐 여기저기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는 어 미국 테크 탑 10,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여기, 그리고 이제 요즘 좀 폭락해가지고 가슴이 좀 씁쓸한 차이나 전기차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서 우리가 큰 어떤 뭐랄까요? 수익을 통해서 부자 반열에 들어가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존리 대표 왜 한국이 최고의 주식 시장인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즐거운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